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11기계화 사단 정문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귓가를 아프게 하는 가운데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공기를 일렁이게 했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허름한 회색 승복에 고무신을 신은 노승 한 명이 손때 묻은 보자기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진무현 법명 현목인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부대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승복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매 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고 가슴팥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어깨 부분에는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 허리춤도 낡아서 윤이 나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고무신은 뒤꿈치가 닳아서 기울어져 있었고 앞코 부분에는 작은 구멍까지 뚫려 있었죠.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는 한때 고급스러운 비단이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는 모습에서는 소중한 것을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보자기의 매듭은 여러 번 풀고 맸던 흔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목 스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마와 눈가의 주름, 볼의 깊은 선, 그을린 피부, 거친 손등까지 모든 것이 긴 세월과 수많은 고난을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손등에는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죠.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조기란 병장은 멀리서 다가오는 노승을 보자 동료들과 함께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부대의 사단장이었고 그 때문에 평소보다 더 거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죠. 기람은 20살 남짓한 나이답게 어린 티가 났지만 아버지의 지위를 등에 업고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복은 반듯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표정에는 젊은 나이의 오만함과 경솔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야, 저기 봐. 또 거지가 왔네. 요즘 이런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저런 복장으로 어떻게 부대 앞까지 온 거야? 걸어온 건가? 기람은 노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드러나 있었죠. 동료 병사들도 덩달아 웃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들고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원불상 거지 일명, 면회 시도, 간첩 가능성 있음, 지금 접근 중, 복장 불량, 신원 확인 불가, 수상한 보자기 소지. 동료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현목 스님은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재욱 이병을 뵙고 싶습니다. 오래전 인연이 있어서.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평생의 수건을 풀고 싶다는 듯한 절절함이 느껴졌죠. 그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람은 그런 마음을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뭐, 강재욱? 그 애송이 만나러 왔다고? 아니,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야? 돈 달라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뭔가 사기치려는 건가? 기람은 면회 신청서를 일부러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리자 스님이 조심스럽게 주우려는 순간 군화를 신은 발로 그 위를 밟아버렸죠.
종이가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보며 기람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손 더럽잖아요. 그걸 왜 만져요? 여기 복지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 부대 사단장이야. 함부로 어디 면회를 오고 그래요. 거지처럼. 신분증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면회를 해요? 절에서 온 거면 신분증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멀리서 병사들 몇 명이 피식 웃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계 유서연 중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주의적 사고에 갇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젓을 뿐이었죠.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규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현목 스님은 묵묵히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신청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이라는 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구겨지고 더러워진 종이를 정성스럽게 펴서 다시 접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품위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스님은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조용한 인내와 깊은 슬픔만이 스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란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현목 스님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헌병중대 중령 송민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위병소에 도착했죠.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군인으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얼굴에는 늘 굳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죠. 무슨 일입니까? 송중령이 상황을 파악하자 조기란 병장이 얼른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원불상 인물이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복장도 수상합니다. 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송중령은 현목 스님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죠. 노인장, 협조 바랍니다. 보자기 열어보시죠. 이상 물품 없으시겠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잖습니까? 현목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천천히 풀어내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마치 성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오래된 군번줄 하나, 색이 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속에 든 유골송환 확인서가 전부였죠. 군번줄은 오래되어 끈이 헤어져 있었고 사진들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유골송환 확인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조기란 병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감성팔이하려고 이딴 거 들고 왔어요? 여긴 전시관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동정심 유발하려는 건가? 그는 사진을 들고 흔들며 계속 조롱했습니다. 복장도 거지, 짐도 거지. 안쓰러운 척은 또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면회하면 들여보내줄 것 같아요? 송중령은 사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들이 찍힌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이 사진들은 언제 찍힌 건입니까?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혹시 누군가에게서 받은 건 아닙니까? 현목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함께 복무했던 분들과의 추억입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의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지만 송중령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현목 스님에게 손을 뒤로 돌리라고 지시했죠. 죄송하지만 신체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요즘 테러 위험이 높아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스님은 말없이 손을 뒤로 돌렸습니다. 송중령이 몸수색을 시작하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또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네. 저런 할아버지가 뭘 어떻게 한다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완전 웃기잖아. 몸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현목 스님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검사하는 송중령을 배려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승복 안쪽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송중령의 지시에 따라 현목 스님은 승복 상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마른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등에는 깊은 흉터도 보였죠. 그 모습을 본 일부 병사들은 잠시 웃음을 멈췄지만 조기람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거지 많네. 몸도 엉망이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인사계 유서연 중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때 작전 참모 박용세 대령이 위병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몸수색을 받고 있는 노승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박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벌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 설마, 진무현 대장님? 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지휘부, 작전 참모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즉시 사단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무슨 일입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 대령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목 스님은 박 대령의 시선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용히 몸수색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변화가 스쳐 지나갔죠. 마치 드디어 시작되는구나라는 듯한 깊은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박용세 대령의 무전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대 내부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휘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사단장 조상민 소장에게 즉시 상황이 보고되었죠. 조 소장은 작전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지휘차가 급하게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죠. 차에서 내린 조상민 소장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군복상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고 모자도 빗뚤게 써져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 소장이 위병소에 다가가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병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조기람 병장도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죠. 조 소장은 몸수색을 받고 있던 현목 스님을 보자마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십니까? 제가 조상민입니다. 29사단 시절 장군님을 모셨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듯이 계속 스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장군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중령이었던 항상 장군님 곁에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권위적이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사단장이 한 노승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박용세 대령이 다가와서 경직된 자세로 말했습니다. 전 육군 전략사령부 대장님께 충성.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헌병대장 송민우 중령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체 검사를 실시하던 대상이 전설적인 장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인사계 유서연 중사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조기람 병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상대가 자신의 아버지조차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멍해졌죠. 그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목 스님은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이름이 아닙니다. 다 벗은 지 오래되었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죠. 옛 이름은 중요하지 않소. 나는 그저 한 아이를 만나러 온 늙은 스님일 뿐이요. 조상민 소장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왜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 하지만 현목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이미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을 잃었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을 뿐이요.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무도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군종장교 허인범 소령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현목 스님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예를 표했습니다. 조기람 병장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 무게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현목 스님은 다시 보자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진들과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는 그의 손길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죠. 강재욱 이병,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조상민 소장은 고개를 들어 현목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지금 즉시 그 병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우를 갖춰서. 하지만 현목 스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우는 필요 없소. 나는 그저 약속을 지키러 온 것뿐이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책임감이, 권력보다는 인간적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조상민 소장의 지시로 현목 스님은 사단 지휘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실내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죠. 대기실 벽면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현목 스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죠. 현목 스님은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승복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바라보지 않았죠.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간부들은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상민 소장이 물 한 잔을 직접 가져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는지. 현목 스님은 물잔을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년도 더 되었을게요. 그때 당신은 중령이었고 나는. 글쎄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소. 박용세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현목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소. 거기서 지내고 있었소. 세상과 담을 쌓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과 현재의 평범한 일상 사이의 간극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와야만 했소. 하재명 중령. 그이는 내 전우였소. 현목 스님이 하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조상민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용세 대령도 고개를 숙였죠. 그들 모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사 직전 그 친구가 나에게 부탁하였소. 자신의 아들을 지켜달라고. 아이가 무사히 자라서 군복을 입게 되면 한번 찾아가 달라고. 현목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죠. 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소. 조상민 소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하재명 중령님, 저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소위 시절 직속 상관이셨죠.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그 자식입니다, 대장님. 조상민 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전우를 두고 살아남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장님의 가르침과 하중령님의 희생 덕분에. 인사계 유서연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재욱 이병. 그 아이가 여기 복무 중입니다. 지금 바로 부르겠습니다. 현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죠. 고맙소. 그 아이를 보면 재명이의 모습이 보일까요? 박용세 대령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습니다. 강재욱 이병을 지휘부로 즉시 호출하시오. 긴급사항입니다. 잠시 후 급하게 뛰어온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병사 하나가 헐떡이며 들어왔죠. 강재욱 이병이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지휘부로 호출되었는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식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뛰어온 상태였죠. 강재욱 이병입니다. 그가 경례를 하려는 순간 현목 스님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낯선 노승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목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서 강재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재욱아, 많이 컸구나. 아버지를 닮았네. 강재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은 이 노승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께서 늘 말하셨어요. 강재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인생을 지켜준 분이 계시다고.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현목 스님은 보자기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이건 자네 아버지와 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요. 그때 널 품에 안고 있던 모습.
기억나지 않겠지. 너는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장교 2명이 서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재욱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큰절을 했죠. 스님, 아니, 은인이시군요. 어머니가 평생 찾고 계신 그분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뛰어넘은 약속의 완성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재욱 이병이 사진을 받아들고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현목 스님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여 년간 마음 깊이 간직해왔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재욱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이야. 절은 필요 없소. 강재욱은 고개를 들어 현목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속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아버지 대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강재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 사진,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진은 현목 스님이 방금 보여준 사진과 같은 날 찍힌 것이었습니다. 다만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었죠. 강재욱의 아버지 하재명 중령이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옆에 서 있는 현목 스님의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현목 스님은 그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명이,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소.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와 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었어. 조상민 소장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엄숙했던 지휘부 대기실이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스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궁금해했던 것이었죠. 현목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죠. 재명이는 자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했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도 좋고 다른 길을 걸어도 좋으니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했소. 강재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현목 스님이 보자기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군번줄이었죠. 끈이 헤어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자네 아버지의 군번줄이요. 마지막에 내게 맡기면서 언젠가 자네가 군복을 입게 되면 전해달라고 했소. 강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군번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아버지. 현목 스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자네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소.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지키려고 했어.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소. 박용세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재명 중령님은 우리 부대의 영웅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강재욱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보고 싶은 아버지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현목 스님은 강재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통해 살아있소. 자네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제명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요. 자네는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란 것 같구나. 제명이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게야. 인사계 유서연 중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강재욱 이병은 모범 병사예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유명하죠. 조상민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중령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강재욱은 아버지의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다만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현목 스님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여 년간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재명이에게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대기시라는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숭고한 순간이었죠. 감동적인 재회가 이어지는 동안 위병소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기람 병장은 혼자 남겨진 채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아버지인 사단장이 그 노승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 모든 간부들이 경례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었던 병사들도 이제는 그를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기람이 완전 끝났다. 전설적인 장군님을 거지라고 했어. 아버지가 사단장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완전 망신이지. 조기람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휘부에서 자신을 호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그는 떨리는 다리로 지휘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나치는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사단장 아들이 전설적인 장군을 모욕했다는 이야기가 말이었습니다. 지휘부 앞에 도착한 조기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 소리, 그 속에서 자신이 모욕했던 그 노승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죠. 문을 열고 들어간 조기람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현목 스님의 고요한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조상민 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람아,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느냐? 조기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내가 모욕한 분은 내가 목숨 걸고 따랐던 분이다. 내가 군인으로서 존경하는 최고의 장군이시다. 조상민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장님을 거지라고 불렀다고? 발로 밟았다고? 그게 내가 키운 아들이 할 짓이냐? 조기람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지위를 등에 업고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현목 스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조기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고개를 들어보거라. 조기람은 떨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목 스님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죠.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나를 거지라고 본 것도 무리는 아니야.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늙은 스님이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기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네는 중요한 걸 배웠을 거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야. 현목 스님의 말에 조기람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조기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자세로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배웁니다. 진정한 경례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만했던 젊은 병장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었죠. 현목 스님은 조기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경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자네가 지금 보여주는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경례야. 스님, 저는 지금까지 제 아버지의 지위만 믿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었어요. 조기람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스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박용세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계급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을 만든다고. 현목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해. 권력은 섬기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야. 조기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이미 자네는 변하기 시작했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야. 조상민 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람아, 오늘을 잊지 마라. 오늘 내가 배운 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라. 조기람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목 스님은 조기람을 일으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진정한 군인은 무릎 꿇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서서 사는 것이야. 그 순간 조기람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경솔함 대신 신중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조기람의 진심 어린 참회를 지켜본 조상민 소장은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은사이자 전우를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작전 참모 박용세 대령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 전 장병 집합을 명령하시오. 연병장의 정군 집합입니다. 박 대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군 집합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사단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장님께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합니다. 현목 스님은 조상민 소장의 의도를 눈치채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이미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을 잃었다고 했잖소. 대장님,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부하들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상민 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일을 겪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연병장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정군 집합을 알리는 신호였죠. 평소 훈련 시간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병사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대원들이 신속하게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10분도 안 되어
11기계화사단 전 장병들이 연병장에 정렬했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반듯한 대형을 이루고 서 있었죠. 여름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모든 병사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조상민 소장이 현목 스님과 함께 연병장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허름한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묘한 위엄이 느껴졌죠.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위병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허름한 노승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조상민 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전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습니다. 이분은 진무현 전 육군 대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군 중 한 분이시죠.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목 스님을 바라봤죠. 대장님께서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셨고 많은 후배 장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저 역시 대장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조상민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장님께서 보여주신 군인 정신입니다. 권력이나 지위보다는 의리와 약속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현목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런 예우가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조상민 소장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죠. 오늘 대장님께서는 20여 년 전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 모두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박용세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무현 전 육군 대장님께 충성, 충성. 천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웅장한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죠. 현목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례를 받는 현목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웠던 전우들, 특히 하재명 중령을 위한 경례라고 생각했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현목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그대들 잘 싸우고 있구려. 겉모습이 아닌 진심과 예로 이 나라를 지키는 이들답소.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스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나 검이 아니라 인격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마음이야. 조기란 병장은 대열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죠. 오늘 여기 서 있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소. 그대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보물이야. 현목 스님이 말을 마치자 연병장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많은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조상민 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장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진무현 전 육군 대장님께 충성. 다시 한번 천여 명의 경례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목 스님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죠. 그 순간 연병장에는 숭고한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연병장에서의 감동적인 경례식이 끝난 후 현목 스님은 조상민 소장의 배웅을 받으며 부대를 떠났습니다. 사단장 전용차를 태워드리겠다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온 길 그대로 걸어서 돌아가겠다고 했죠. 그의 모습은 올 때와 똑같았습니다. 허름한 승복의 고무신, 그리고 손에 든 낡은 보자기. 하지만
그 보자기 안에는 이제 강재욱이 써준 편지 한 통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현목 스님을 배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이 섞여 있었죠. 대장님, 정말 이렇게 보내드려도 됩니까? 조상민 소장이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안히 가겠소. 오늘 내 마음의 짐을 덜었으니 발걸음도 가벼워졌어. 현목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건을 푼 사람의 평안함이 묻어 있었죠. 이틀이 지난 후 조기람 병장은 휴가를 받아 지리산을 향했습니다. 그는 현목 스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다시 산길을 걸어 올라가며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암자는 정말 소박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져 있고 담장도 낮고 허술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조기람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현목 스님은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죠. 아, 그날의 그 병장이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워서 조기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목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기람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고생했구나.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자. 암자 안은 더욱 소박했습니다. 낡은 방석 몇 개와 작은 차탁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공간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기람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지금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현목 스님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지위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고요. 깨달음이 있었구나. 네, 스님.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조기람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적어봤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현목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첫걸음이거든.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기람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 그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 현목 스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높은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려 해보거라. 섬기는 사람이 되려 하고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거든. 조기람은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조기람은 암자에서 현목 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며 소박한 일상을 경험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휴가가 끝나 부대로 돌아가는 날, 조기람은 작은 쪽지 한 장을 스님께 남겼습니다. 스님께 배웠습니다.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앞으로 제 인생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목 스님은 그 쪽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기쁨이었죠.
그날 저녁 암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현목 스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명아, 내 아들 잘 키웠더구나.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났어.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승복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평화와 만족이 담겨 있었죠. 20여 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노승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먼 하늘의 별들이 그의 여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